원래의 참여정부 또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정책 기조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자면 스웨덴형 모델을 추구하다가 멕시코형 모델을 추구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급적인 변화입니다. FTA라고 하는 것이 미국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정이어서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든가. 그건 내가 배반한 거니까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듯이 원래의 참여정부 또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정책 기조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형 또는 북부형의 자본주의 쪽으로 우리 자본주의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초기 어록이나 초기 정책을 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나 이동걸 박사, 이정호 선생이 나간 다음에 이제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자면 스웨덴형 모델을 추구하다가 멕시코형 모델을 추구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급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쪽으로 한미 FTA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어디선가 이제 주입을 한 건데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맹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삼성 그리고 재경부 그리고 조중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주류 세력입니다. 지금 386 애들이 바로 이 3자 동맹에 이제 말하자면 그 비의를 했고 특히 이광재 의원 같은 친구가 이제 대통령 최측근이 그쪽의 논리를 갖다 대통령이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정호 선생이나 내가 있을 때는 이것이 양쪽의 의견이 존재했지만 이정호 선생이 나가면서부터 이제 한쪽 의견, 그야말로 3자 동맹의 의견만 대통령이 전달된 걸로 보이고, 이광재 의원이 이미 2004년 11월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미 FTA 결정하기 1년 전에 그 외부 쇼크에 의한 내부 경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연다고 하는 것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을 갖다 이제 낮추는 건데, 관세 인하는 미국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2.5%인데, 자동차도 그렇고 전체 평균이 3%예요. 3%라고 하는 관세 폭은 MFN 조건에 안 들어가요. 차별 조치에 안 들어갑니다. 3% 이내, 그 정도로 미미한 관세이고, 그래서 즉각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에 걸쳐서 철폐하는 경우는 2.5%이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죠. 자동차 경우는 1년에 소나타값 5만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외외로 하겠다 그러고 15년 이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무리 잘해봐야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타결되면은. 그럼 1년에 0.25% 떨어지는데 2천만원짜리 지금 5만원, 1년에 5만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17개 시장이더라고 해도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가격폭이 상당히 커서 소비자가 선택을 좌우할 정도의 가격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25%가 붙어 있는 픽업이라든가 SUV는 생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 인하에 의한 그 수출 증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다.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꺼냈어요.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 같은 사람이 요구했던 중간 수준의 FTA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조금 전에 얘기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부분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유보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요구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제 또 뭐 10개쯤 또 유보를 풀었다 뭐 이러는데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미국이 요구 안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예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까라는 그런 사업성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내부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계를 다 갖고 있거든요. 특히 재경부가 과거서부터 준비해왔고 참여정부도 한미 FTA가 맺어지면 그걸 기화로 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IMF 때 IMF 요구 이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IMF 플러스로 간다라는 게 재경부의 생각이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전기, 수도,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의 또는 의료 민영화 또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건강보험과 그 민간보험을 갖다 양립시키는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 서비스 분야는 단순히 미국이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의 개방 계획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뭐 거의 완벽한 개방 시나리오입니다.